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린이네. 아, 그렇네요. 약속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녹색당 분위기 납니다 지금. 진짜 너무 기후위기와 함께. 그러니까 기후위기와 함께 녹색당이에요. 오늘은 상당히 그린하다. 기후 예. 악당들 굉장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예, 기후 악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어제 보니까 대통령도 농촌에 가가지고 기후 위기와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기후 네. 에너지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제 선토를 하던데,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조만간 송미령 장관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농촌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야. 제 국무회의 들으면서 이게 상당히 좀 행복한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제 고르게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농촌에서도 광고를. 네, 농촌에서도 인터넷 써야 되거든요. 저희도 예. 공존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 인터넷 없으면 농촌 가서 살기 어렵습니다. 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보고 연락했다 하면 비밀 혜택 있다고 합니다. 요 시크릿 뭔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비밀 혜택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요새는 다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워케이션? 그렇죠. 네, 내가 예. 있는 곳이 곧 직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주도 뭐 바다 보면서 카페에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 가면 쉬고 싶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인터넷은 어디나 필요하다. 네. 인터넷 비교원 꼭 검색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유래 성분으로 흡수가 빠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고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이거 취재 편의점 통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너무 궁금한데 네. 보험회사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와. 보여드리고 싶다. 예.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많은 판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영문으로만 검색 가능한 팬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FANGMALL 팬즈몰에서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지금 더보기 창 가시면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추석 선물에 이거만한 거 없다. 네, 정말 저는 진짜 어머님들이 많이 좋아하실 상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예, 이미 명절 선물로 한번 해본 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예. 어머니 좋아하셨죠? 예,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일가 친척 모두에게 그러니까요. 팬즈몰에서 네.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구속됐어요. 구속됐습니다. 댓글창에 강릉에 비가 내린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강릉이 가뭄으로 오랜 시간 좀 고생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근데 뭐 또 공교롭게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또 내리는데 강릉엔 더 반가운 비가 내린다라는 그러니까요.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 좀 해갈됐다 이런 단어가 좀 어울리는 것 같은. 그게 뭔가, 사실만 예. 적시했습니다. 비가 온다. 댓글창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강릉의 단비. 예, 이렇게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서 16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수사를 세게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증거 자료, 결정타. 구속의 결정타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어제 이제 그 영장심사 과정에서 네. 160페이지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한 거고 PPT 자료도 무려 130페이지를 준비했다고 하던데 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뇌물 공여 사건에서 그 3종 세트 구속 요건을 따지는데 3종 세트가 완성이 되었다. 네. 기본적으로 공여자의 진술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윤영호 본부장이 1억 원을 줬다라고 자백을 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물증에 또 뒷받침한 물증들이 나온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1억을 조성한 1억 원의 사진도 등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권성동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윤영호가 네. 윤영호가 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갖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증 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네. 풍성하게 충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3종 세트의 완성을 통해서 판사가 결국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중요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역대 특검 수사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특검에 의해서. 특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판사가 판단할 때도 여러 가지 참고 요인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탄탄한 증거 관계와 권성동의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영장이 발부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정치 탄압이다라는 예. 주장을 하면서 예. 앞서 양분하문도 지나가셨지만 예. 본인의 과거 경험을 빗대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무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강원랜드 이제 취업 청탁 사건으로 내가 이제 무고하게 힘든 상황을 겪었었고 하지만 다 무죄 받았다. 이번에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내가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건데 결국은 다 이겨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바로 펼쳤던데요. 이제 근데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영장실질 심사가 보통은 굉장히 길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판사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꽤 길어서 이 자정 넘어서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영장 심사를 한 4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어제 저녁 6시 반 정도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새벽 3, 4시 정도는 돼야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2시 좀 넘어서 바로 네, 나왔어요. 12시 22분에 나왔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영장 판사는 이미 이제 이 과정에서 많은 심증을 형성을 했고 유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저는 그 끊임없이 뭐 쇼핑백에 넥타이를 담아두었다. 그러니까 김건희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 도라고 할 수 있죠. 넥타이 도, 예. 넥타이 만. 예, 조사가 다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게 조사 가지고 또 얘기해야 됩니까? 네, 청해교에서 자체 제작한 넥타이가 있긴 있대요.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걸 받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뭐 쇼핑백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2차례 받아가는 쇼핑백에서 넥타이만 들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예. 의아하고요. 본인은 넥타이를 받아갔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단어보다는 조사에 넥타이가 예. 들어 있었다.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권성동 의원이 어느 정도는 구속을 좀 예감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영장심사가 끝나고 서울구치소 이제 피의자 거실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본인의 입장문이 굉장히 빠르게 공표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장 발부 시 기각실 둘 다 써놓거든요. 근데 그렇죠. 본인이 네. 안 들어갈 줄 알았으면은 네. 구속됐을 때에 대비한 입장문을 안 써놨겠죠.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담겨 있고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특검 수사가 굉장히 소설이고 허구이고 창작이다. 부실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집중한 부분은 뭐냐면은 나에 대한 구속은 정치 탄압이다. 이제 국민의힘을 겨냥하기 시작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권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네. 정권의 탄압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정치적 수사를 했거든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관계로는 따져봐야 소용없다라는 것을 본인도 어느 정도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정치 문제로 푸는 것만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 권성동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나 한 듯이 21일에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5년 만에 장외 투쟁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장외투쟁 계획서를 본인이 제출을 하고 이건 이제 제가 취재를 한 건데 이제 네네.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본인이 장외투쟁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이제 장외투쟁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길거리로 나가기로. 왜 대구이고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 이거는 뭐 상권분립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구속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촉매제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과거 이제 6년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2019년에 이제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장외투쟁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했던 그 이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총선 대패였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과연 이게 효과적이었냐라는 점에서는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에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선 집도끼 다지기도 급하다라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결국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고 지금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는 집토끼 위주로 지금 다지는 식의 작업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지방선거 승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과거 경험을 빌어보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결국은 이제 그 장애 집회라는 게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대외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많은 군중들이 밀집을 해야 되는데 왜 대구를 택했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 손현보 목사가 일단 구속이 됐죠. 그렇죠. 세계로 교회가 정치 투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예. 흔히들 얘기하는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여의도 집회로 대변되는 자들이 네. 지금 국민의힘을 돕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정광훈 목사 역시 굉장히 풍전등화의 운명을 맞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광화문 동력도 없는 상황이고 예. 그들의 일부는 오히려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태세를 취하는 사람도 일부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모여서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그런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텃밭으로 가서 이재명 정권을 비판했을 때 그나마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동조 세력이 있는 공간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시작이 창대하더라도 끝이 미미하면은 별 볼 일 없는 게 장애 집회예요. 그렇죠. 동력을 모아서 끌어모아서 터트려 있는 게 원래는 장애 집회 원칙인데 국민의힘의 동선이라는 건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가장 터트려야 될 때는 먼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면 네. 이런 요인들이 감안되는 것이어서 좀 안타깝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안 돼, 부산에서도 안 돼. 그러니까 텃밭인 대구로 가자라는 건데 대구 사람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대구에서 좀 힘을 모으려면 수성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은 동대구역이에요. 예. 동대구역 광장은 뭐냐면 기차 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우우 왔다가 우고, 기차 예. 타고 우우 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장소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동대구역 광장을 집은 것은 전국 각양각지에 있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와서 가장 많은 군중이 모였다라는 사진 한 컷을 예. 만들기 위한 조처가 아닌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나가다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국회 안에서 지금 돌파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장애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네, 하는 네. 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내 원외 뭐 양쪽 다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원내에서도 사실상 이런 장애투쟁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모아온 당원들이 안에서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하고 뭐 성조기를 흔들고 이런 상황들이 네, 네.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긴 하는데요. 네, 네. 사실은 제가 과거에 정치부를 출입하면서 봤던 예. 장애투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렇죠. 삭발을 네, 하고 네. 단식을 하고 이런 단식을 건데 하고, 그렇죠. 동대구역 가서 집회 처음 여는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정도의 결기만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어필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단계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니까 막차가 뭔진 모르겠으나 네. 초장부터 강렬한 걸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절대로 넘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의힘 세력이라는 게 보면은 여전히 싸우는 이유가 명분이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부질없어요. 예를 네. 들면은 내란 특검법이 자기 자당을 과도하게 수사한다는데 그 이유는 발생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런 발생적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네. 명분도 없는 장외투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명분이 안 되면 머리라도 깎아야 됩니다. 그런 아이고. 결기가 좀 필요하다. 아니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네. 대통령 지난주죠. 네.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이제 제가 취재를 갔는데 어떻게 뭐그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 옆에 그 대구 지역 그 기자분이 언론인? 이제 네. 언론인이 앉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대구에 와서 취재를 좀 하라는 아. 거예요. 그래서 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요구가 대구에서 제일 들불처럼 일고 있다는 거예요. 무능하다. 국민의힘 너무 무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실력 없다. 그래서 대구에서부터 국민의힘 해체 여론이 일고 있으니 취재 펜션 같은 매체가 와서 취재를 좀 해라. 이제 이런 좀 맥락은 다른 것 같은데 더 세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거죠. 먼저 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대구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정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의 지형을 보면 뭐 민주당하고 대등하거나 네. 뭐 아주 소폭으로 차이가 높거나, 뭐 네. 이런 차이가 나거나 뭐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와 우리 국민의힘 뭐 응원한다 이런 분위기는 결코 아니다. TK에서마저도 네. 이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정당이 동대구역 와서 집회를 한들 이 여론몰이를 가지고 정세를 뒤집어 엎을 기세가 마련될까? 네. 꼭 그렇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내란 청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란을 빠르게 종식을 하고 국가 정상화를 통해서 좀 해야 될 일들을 좀 하자 이런 건데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여전히 국정 발목 잡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그립이라고 하든지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도 못하고 사실 그게 기본적인 국민의힘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내란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개신교 원로들을 또 만나러 가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개신교 원로들한테 쓴소리를 듣고 그러니까요. 온다라는 예, 게 극우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죠. 지금 장동혁 예. 대표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장동혁 체제가 생기면서 당직을 맡은 인사한테 인사치레로 이렇게 뭐 그래도 축하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축하받을 일일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오히려 제가 당황해서 네. 그랬더니 이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라는 오. 점점점 이야기를 이제 진짜? 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에서 당직을 맡는 게 다음에 또 만약에 바뀌게 될 새로운 지도부가 생길 때 이게 예.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겠다는 아니. 약간 반농담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체제 안에 모순이라는 게 존재하는 예. 게 예를 들면 사법부에 대해도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퇴라는 의견이 분출하다 보니까 장동혁 체제에선 방어를 하는 거죠. 네. 사법부를 흔드냐 지켜야 돼. 분연히 판사들이 일어나라 네. 했는데 권성동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분연히 발부가 되거든요. 분연히 발부. 그 국민의힘 당사를 상대로는 압수수색 영장도 이미 나왔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에 대해서 일관된 보이스가 국민의힘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 결국 그런 모순적인 내용들을 계속 장동영 체제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동안 없던 대변인단이 생겼어요. 국민의힘에. 예. 미디어 대변인단. 그리고 면면을 보니까 그분들은 그 친한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친한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버전의 그때 패널 인증제라고 예, 했죠. 그렇죠. 예, 패널 네.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래서 친한계가 그 네, 해당 반발하고 있습니까? 미디어 대변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 누가 봐도 사실 그 이번에 미디어 대변인에 임명된 김기흥 대변인, 손수조 대변인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 이런 분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어떤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친한계를 향한 이렇게 경계적인 메시지들도 꽤 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인증 패널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방송에 이 미디어 대변인단이 그러니까 이런 출력하는 분들 겁니까? 출연시켜 달라는 출연시켜달라. 얘기죠. 사실은 방송사는 선지를 어떻게 제시한 할까요? 겁니다. 방송사는. 또 왜냐면 대변인이 있는데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떤 당직이기 때문에 그런 예. 것만 보더라도 예.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고요. 뭐 그렇다고 방송사는 각자 자율성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군사 정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떤 당에서 이 사람을 써달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편집권 침해이기 때문에 예.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 우스워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미디어 대변인 없어요. 다른 당에는 미디어 대변인을 별도로 맡기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대변인이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미디어 대변인은 무슨 대변인인 거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패널 인증제를 우회해서 미디어 대변인단을 만들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면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기존에 있는 패널들을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의 패널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논리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방송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알지만은 그 사람이 나왔을 때 네, 인기가 좋아야 시청률이 돼요. 높아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불비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돼요. 인기 있는 사람을 미디어 대변으로 네. 임명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대중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방송이라는 그래요. 게. 맞아요. 예. 방송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요. 네. 이렇게 들이밀어도 안 받아요. 예, 방송국에서 안 받습니다. 예, 말 잘하고 재밌고 정보가 많은 이런 컨텐츠가 풍부한 사람을 한다. 그럼요. 당의 입장을 그냥 네. 막 와서 발언한다고 해서 그 누가 보겠어요. 소구력이 없지 않습니까? 자, 조희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 오랜만에 저희가 동접 18,000. 이야. 대단하십니다. 예. 네. 이 정도가 쉽지 않은데. 예, 야, 저희는 일자 이거 빼도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요새 지금 진짜. 요즘 너무 예. 힘든데. 그러니까, 네. 자, 여러분, 네, 구경의 정치비상고 오후 4시, 예, 야. 김은지의 뉴스인 오후 5시,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만 한번 찍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좋아요 욕심을 좀, 누르시고. 예, 좋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구독, 알림 설정 꼭 아니, 부탁드리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고 있었네. 말 눌러. 클릭했습니다. 바로 지금. 지금 네. 이 말씀하고 얼마나 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 떠나서 수상한 오찬회동 밭글로 돌고 있고요. 예. 어제는 부승찬 의원이 그렇습니다. 예,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게 윤석열에게까지도 보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무슨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언론인의 촬영을 불허하겠다라는 방침을 또 세워가지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요. 네, 그 사실 이 정도 급의 국회의원의 폭로라고 한다면 네. 게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이걸 받아가지고 사실이라면 수사도 필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어도 법원 신뢰를 위해서 빠른 해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자들이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으면 가가지고 물어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포토라인 같은 거, 그러니까 포토라인은 아니겠지만 여튼 네. 올 때 이런 것들을 막는다 혹은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출퇴근 멘트 예. 받는 거를 불허하겠다는 법원의 예. 방침이 나온 거예요. 그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러면 정말 뭐가 있나라고 하는 의혹만 더 커질 의심이 더 텐데 커지는 거죠. 왜 이렇게 발언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수상한 오찬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해명할 당연하죠. 예, 네. 해명할 저는 그 책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입니다. 일단 뭐 촬영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거기 있는 기자들이 대법원장한테 왜 멘트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장 공적인 인물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은 그 쉽게 얘기하면 시험으로 선출된 위임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결국 국민적 요구, 국민적 궁금증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서는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바이고 네. 더불어 가지고 대정부 질문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가지고 본인을 상대로 한 의혹이 제기됐으면은 네. 적어도 대법원장이라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국민 앞에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 설명 의무를 해태합니까? 그러면 사실 국민들의 궁금증이나 의혹은 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사법부의 판단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길 바라는 거고 이게 결국은 돌아가면 지기현 재판부에 대응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룸살롱 의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가지 의혹이 있을 때 빠르고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했더라면은 이런 불신이 존재하겠습니까? 자꾸 시간이 약이다라는 생각으로 미루고 임기만 채우면 된다. 이 시간만 버티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정말로 개돼지로 보는 행위다.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이고 우리 구경 기자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그러게요. 분인데 네. 오늘 진짜 진짜 화났네요. 화가 많이 어제 나셨다. 과도하게 음주한 것 같은데 화가 아니라 제대로 아니, 설명하라 이겁니다. 예, 제 아니, 얘기인데. 근데 진짜 그렇죠. 다 떠나서 예, 예.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네. 이 의혹의 일파만 저희가 사실은 어제 그 취재 편의점에서 그제 돈 밭글을 가지고 취재를 예. 해서 어제 첫 보도를 하고.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저희가 그 취재한 맥락이 그 맞아 떨어지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어제 또 추가 취재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확인했냐면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혜 민정 라인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매우 높은 사람. 예. 네. 그 박근혜 민정 라인에 매우 높은 사람 한 사람 생각은 나는데 그 사람이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한테 해준 얘기라는 것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 현역 국회의원이 누구라고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서영교 의원이 또 추가 취재를 해서 저한테 어제 얘기를 해준 건데 이제 두 라인인 거죠. 5월 14일 날 서영교 의원이 이제 국회 그 법사위에서 질의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질의한 게 하나가 있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제 최혁진 의원은 네. 별도의 취재를 통해서 열린공감 TV하고 그 녹음 파일을 예. 입수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 그렇다면 내가 들은 얘기랑 똑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한테 물었던 이런 건데 이 정도의 의혹이 커지고 있으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당연히 해명해야죠. 나서서 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해명이라는 표현보다 설명. 예.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런 사실 일절 없다. 그렇지 그러면 되는 않습니까? 겁니다. 예. 자신 있게 말하면 되는 내가 겁니다. 무슨 네.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냐? 밥을 먹고 내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냐? 일체 그런 사실은 없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법원장 그런 일 없습니다.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네. 취재를 불허합니까? 예, 출근길, 퇴근길 취재 영상 취재 불허한다.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면 의혹이 일파만파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권력을 잠시 위탁받아서 대리하는 건데 마치 자기가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사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예, 사법개혁 취지에 공감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우선 버티겠죠. 그럴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사법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누참을 했지만 그 파기환송심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 듯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의혹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획에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인 건데요. 왜냐하면 그날 저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고 바로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났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뭐 TV조선 보도 이런 걸 보니까 정상명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고 뭐 대응할 가치도 없는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빨리 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왜 말이 없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네, 어쨌든 정상명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제 김충식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이 세 명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는데 뭐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뭐 이런 거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2차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공수처 뭐 하고 있냐 지금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특검이라는 환경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공수처 이첩했잖아요. 공수처란 기관이 지금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예를 들면 발생적으로 따져 보면은 사실은 그 조희대의 졸속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원래 수사의 키를 진 게 공수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좀 해소를 하고 일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궁금증도 이제 규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불비함을 느낀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수사 그 기관들의 구조라는 것도 다시 설계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공명전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계기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사실은 그렇죠. 직위원 룸사롱 의혹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파기환송 결정을 한 과정에 대해서도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특검으로 이첩하고 나 몰라. 알아서 하겠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1년에 200억 이상씩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그러니까 일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 공수처 주변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수사검사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도부가 별로 큰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예. 아이고. 근데 이게 수사기관이요.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서 아까 양분남 의원님 보니까 문무일 총장이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 권성동 수사만 하더라도 직권남용에. 참 이게 어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진보 보수 그다음에 뭐 정권 유무에 상관없이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직역벌로
그러니까 직역별 약간 문제네. 직업윤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기자는 취재를 하는 사람이고 기사를 쓰고 검사는 지금 뭐 수사권 저희가 박탈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있는 권한 안에서는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를 하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으로 심지어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는 공수처는 그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혜태라고 하는 것은 뭐 직업윤리의 그렇습니다. 문제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니까 빤히 보면서도 그것을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사실 범죄를 용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조직법 특히 이제 그 사법개혁 관련해서 대법관을 이제 늘리고 뭐 등등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개혁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건물 옆에 테니스장 이게 테니스장에 별관을 지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공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대법원하고 대검찰청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조성이 돼 있어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당연히 장벽은 있지만은 그렇게 네. 돼 있고 그 옆에 이제 테니스장이 있어요. 실제로 있으니까 그 공간을 유유부지니까 그걸 이제 사무동으로 신축을 하고 이제 별관을 만들고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대법관 증언을 하게 되면은 이런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공간 없어서 대법관을 증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된 부분은 또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그렇죠. 결국은 그런 금액을 제시하다 보니까 예. 이걸 받아든 국회 입장에서는 그래 돈 드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어. 이런 얘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끼기엔 이 문제는 사실은 중심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갖추기 위해서 대법관 증언이 필요한 것인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3심제라고 하지만은 대법원이 기능적으로 외형만 있다라는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뭐 민사재판 이런 거의 경우에는 심리를 제대로 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기각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줄짜리 예를 들면 기각 사유 같은 것들 받아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대법원 3심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결국 그러려면은 종래의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판 연구관도 늘리고 대법관도 늘려야 된다. 이런 건데 이런 논의가 되지 않고 네. 마치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듯한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늘려주냐 이런 기관 간의 권력 논쟁으로 이제 비화가 되면서 지금 뭐 부진이 뭐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차대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늘린다고 결정이 되면 그건 어디든 지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로 대법원이 가도 되고 광주로 대법원이 가도 되면 될 일이에요. 예. 근데 결국 이런 얘기를 답안지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이 논의가 맞득지 않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아니, 다 가는데 왜 지방을 못 갑니까? 그러니까 왜 서초동에 지어야 예,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헌법 정신에도 보면 결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수도 이전 막았던 뭐 그런 그러니까요. 흑역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법원을 이전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구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광주로 뭐 이런 식의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그 국회 법사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왜 반드시 서초동 거기에 법원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문서 깨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본의 아니게 유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상황이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노상원 저는 이래요. 사실 네. 그 노상원 수첩 정청래 대표가 발언할 때 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앉아서 읊조리든 뭐든 간에 굉장히 망언은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이었어요. 근데 며칠을 끌다가 고작 한다는 게 본의 아니게 유감이라니요. 네. 본의가 아니라는 건 자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 또 이제 그 방어를 하면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뭐 유감이라는 표현이 어떤 때 쓰는지 아시겠지만 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애매할 때 유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말로 잘못한 부분을 사과하고 잊고 가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논란을 또 이렇게 만드는 발언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정무적으로 이해는 좀 안 갑니다. 네. 본회의장 발언 중 이런저런 샤우팅은 늘 있었던 일이다. 만약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욕설과 비난 등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윤리위원회 회부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함께 형평성을 맞춰서 봐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사과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네. 사과가 아닌 사과를 한 건데
이렇다고 해서 윤리 제소를 멈춰야 되나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아요. 김은지 네.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특히 피해자 그러니까 노상원 수석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단순히 국회의원들 거 들었던 여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국민이거든요. 이 계엄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송원석 그 원내대표의 사과를 평가할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사과는 사실 안 한만 물론 뭐 하는 게 낫긴 하겠지만 뭐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쿨하게 사과하라 이런 네. 식의 말도 있는데 자꾸 뭔가 덕지덕지 붙이면 저게 사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좀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송원석 대표가 이러다가 윤리 제소 당할 것 같으니까 요건 좀 피해보자 면피용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송원석 대표 이후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민의힘 기조는 내란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속내를 다 가감없이 드러내놓고 있으니 이게 수습이 잘 안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권성동 전 대표 의원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맹주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구속 이후에 분위기가 또 많이 흔들릴 거다. 이제 이런 전망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위기감이 팽배해 있죠. 왜냐면은 권성동의 구속이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특검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면 윤석열이 당선된 그 대선에서 예. 통일교 조직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고 자금도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성동을 구속해서 특검이 달성하는 수사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결국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른 전반적인 과정을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권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던 찐윤들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권성동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 위기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예. 대대적이고 공세적인 수사가 정말로 이제 시작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에 따르면 상당히 혹시 이러다 나도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법사위 간사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제 보니까 엄청난 소란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또 야당 몫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문제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너무 좀 빤히 보이는 것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부결이라고 하는 좀 소란까지 갔던 것 같은데 네. 나경원 의원은 그와 별건으로 이제 구형 2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가지고는 본인 정치 생명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김상욱 의원은 어제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출신이다 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다 또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 사는 것만 다들 암약 허리를 숙이고 자기 지역 관리만 열심히 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 얼마나 살려낼지만 관심이 있지 당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어차피 다수 여기까지만 치고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 일종의 뭐라고 할까 안도감과 무관심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장동혁 체제의 자기 모순을 얘기했는데 최근에 특검을 마주하는 한동훈 그 친한계들도 자기 모순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윤석열 탄핵에 어떻게 보면은 일부 이제 동조를 하고 그리고 여전히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극렬한 반대를 해왔는데 그런 원리 원칙이 있었는데 정작 그 진상을 규명할 특검의 소환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신분이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안 나서는 건 그렇다 치는데 우원식 네. 의장한테 계엄 표결을 고의로 지연했던 취지의 음모론을 꺼내드는 그러니까요. 거는 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 글을 다 네.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와. 논리적으로 예. 엉뚱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거를 반론의 꺼리로차 생각하지 않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면 전환인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런 꾀를 내면 늘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감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의욕도 의욕다워야지. 예. 자기들끼리 스텝이 꼬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 타당해야 되는데 지금 주장은 그게 말이 됩니까? 우원식 의장이 고의로. 그리고 우리가 고의로. 그때 다 지켜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기다가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상상력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계엄 그 정보가 미리 있었으니까 그때 니네들이 알고 있었으면 미리 막지 의석수도 많은데 왜 못 막았어?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니까 그 조세호 아니에요? 초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 계엄을 선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막 해제합니까? 그러네. 기자들이 봤을 때 이릉 타당하면은 네. 아이고. 지면에 기사를 쓰는데 그렇죠. 지면에도 안 나오잖아. 맞습니다. 그럼 대충 알아들어야지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말이 안 돼. 얘기돼야 쓰지.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워딩을 씀으로 인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진 측면이 있어요. 근데 물론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그게 자진 아니었죠. 사퇴에 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교정을 해야 된다. 기사가 초반에 잘못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네. 이거 오독 오보 이런 표현을 썼다가 또 우리가 오독 오보한 건 아닌데 이러면서 일파만파 됐는데 오늘 보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고발을 당했어요. 이종배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대변인실 속기록 삭제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동시에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록 조작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강유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요거는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서 그렇네요. 설명을 네네. 드리면 예. 이거 기록 조작이라고 한 것은 좀 오바예요. 오바죠, 예. 예, 오바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예. 예,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고 싶네. 그러니까 뭐냐면 K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타이핑을 치는데 이게 정서가 되지를 않아요. 일단은 막 들으면서 바로 받아치고 경우에 따라서 속도가 빠를 때는 스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 속기사가 정독을 예. 정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그 보안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참고용. 예. 크로스 참고요. 체크하기 예, 위해 예. 가지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기자들은 이렇게 쳤지만 우리가 속기사를 통해서 친 요거다. 내용은 네. 이 내용이야라고 하면서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카카오톡에 올려줍니다. 이거 일종의 정부 차원에서 네. 기자들이 오보 내지 말라고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고 자료용으로. 예. 그리고 기자들도 물론 풀 기자단이 그렇죠. 가서 네. 취재한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올리죠. 그런데 이제 대변인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대통령 기록물인 것처럼 기록을 무슨 기록을 뭐라 그랬죠? 근데 이게 네. 예전에랑 정말 똑같은 게 이제 과거에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록 그 당시에 조작? 예, 그 청와대 기록들을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마치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검찰이 기소해가지고는 지금 박지원 이제 의원이라든지 서훈 전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정치적 기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걸 또 똑같이 이렇게 반복한다라는 게 물론 뭐 과정상에서 섬세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형사 사건화 해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에너지 낭비냐. 아니 일단은 기록 조작이라는 용어가 성립을 하려면요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소수가 모여가지고 비공개로 한 얘기를 고쳤을 때 조작이라는 말이 가능하겠죠. 네. 강유정 대변인이 모든 국민이 보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송출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정서 차원에서 대변인실에 배포한 내용에서 그 단어가 빠진 거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작이라는 용어를 쓸 때 신중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정치적인 쟁점화를 위한 도구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강유정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면 물론 그렇게 짧게 요약하는 과정에서 공감이라는 말을 오독할 개연성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문제 풀텍스트를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요구가 있고 이런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출된 논의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는 차원이에요. 네. 그 쉽게 얘기해 조희대가 나가라. 여기에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역이나 오인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후적으로 교정을 한 거겠죠. 여러분들 이제 그 기자 생활을 잘 모르실 텐데 상당수의 뭐 대표 연설 다양한 원고들이 사후적으로 이런 교정 작업이 때때로 있습니다.
한 말과 실제로 원고가 다를 때 이러저런 판단을 요구한다거나 그렇죠. 불필요한 네. 말들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색하고 형사고발의 사유를 삼는 거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논전이다. 네. 이거는 본인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월요일 날 오전 9시 34분에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명의로 나온 알림이에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밝힌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칙적 공감이 빠졌는데 왜 빠졌냐, 이거 기록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가 있었던 거고요. 어찌됐든 뭐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을 하니까 혹여라도 파생될 또 다른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정무수석이 나서서 어제 또 기자들 상대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야지. 그걸 또 고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맛 좀 봐라. 변호사비 좀 써. 아니, 이런 사실은 거는 진짜 저는 좀 이런 차원의 조작, 이런 정치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조작이라면은 정치인들 상당수가 조작을 종용하거든요. 기사 나가잖아요. 네. 이 워딩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록 조작을 같이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많죠. 생각보다 예. 내 진위와 다르다. 예.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반영해 달라라든가. 그러면 합리적이면 고쳐주죠. 그렇죠. 그게 조작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정이지.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 정치를 하려고 또 이렇게 자기 정치라고 그러면 또 고소할라. 그것도 말 문제가 조심해야 되나요? 됩니다. 아이고.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사건이 뭔가 표적 또는 타깃이 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부터 계속 제가 이제 그렇구나. 네. 고소 사건에 시달리니까 어제도 영등포 경찰서 수사관이랑 한참 통화를 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경찰서도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영등포서 같은 예. 경우에는 국회 사건이 일단 물리니까. 걸고 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막 또 가겠죠. 일단 걸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런 피로감이 많다. 사건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기자들한테 이제 성토를 하던데, 저도 이런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끊임없이 법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고소 고발을 그렇죠. 해가지고 예. 피 말려 하여튼 피를 말리겠다라는 이것도 방식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검열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던 것을 저도 아이고.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게 고소고발의 효과죠. 그렇습니다. 예, 위축 효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스스로 그런 걸 나 이제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발언하지 말아야겠다. 음. 단어를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다. 예, 구교영 기자 그런 표현 쓰니까 깜짝 놀랐네.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제 네. 의견이니까요. 의견 표명입니다. 이것도 의견인데 뭐라고 아니 근데 하는데. 의견, 목격 이런 것들도 다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적이 된 언론인들은 진짜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해가지고 네. 자꾸 원고를 가다듬게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수위 조절을 하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네.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들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은 벌판에 무소의 뿔처럼 가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변호사비가 많이 비싸다. 빨리 지금 이 타이밍에 좋아요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윤선 기자를 이게 응원하시려면. 주춤하니까 동접자가 많이 올라 떨어졌어요. 19,600명까지 갔다가 2만 명을 못 넘네. 2만 명을 못 넘고 다시 네. 주저앉았다라는 그래도 생각이 좀 좋아요는 듭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거의 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예, 네. 속상합니다. 여하튼 저희가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앙일보가 재밌는 보도를 했어요. 전재수가 박형준을 앞섰다. 네, 심상치 않은 PK 민심에 국민의힘이 비상이 걸렸다. 네. 벌써 지방선거로 훌쩍 가버린 겁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은 지방선거 며칠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의도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의도에서 이제
그 지방선거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재수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를 가지고 그 PK에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실제 욕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지금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내란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감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또 지방선거 연결해가지고 반응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심상치 않은 것들이 특히 PK를 중심으로 민심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여론조사 상에서도 좀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부산 민심이 요동치는 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당연히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한 얘기들이 지금 주목이 되는데 해수부 이전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해수부 이전 공약이 실질화되고 더 세련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산 민심이라는 것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편향적으로 올라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이재명 정부의 좋을 얘기는 안 하거나 반대하거나 비난해야 맞겠죠. 그간의 정치 문법과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PK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비공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는 지방선거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방 권력까지 가져야지 완벽하게 행정을 대통령제 국가에서 완벽한 행정이 완성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도 이르면 이제 연말에 아마도 거취가 정해질 것 같아요. 네. 일찌감치 투입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고 하마평도 정말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이재명 정부의 행정관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배려도 한다고 들었어요. 철저하게 출마하고 싶은 사람도 받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쉽게 얘기해 당선이 돼야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말단까지도 이제 정책이 집행이 되고 간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조금 더 공세적으로 지역적인 비전 같은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뭐 일각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서울시장 출마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지난번 저희 취재 편의점 인터뷰에 나섰던 전재수 장관은 예. 지금 부산시장 출마할 때가 아니다. 네. 해수부 장관이 할 일이 너무 많다. 지금 그 동남권 북극항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 같고 해양 거점 도시, 해양 중점 도시로서의 이게 부산, 경남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전라남도, 뭐 균형 여수, 발전의 뭐 이슈이기도 그렇죠. 하죠. 예. 이렇게 쭉 벨트가 형성이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은 그 북극항로 시대에 새로운 또 한반도의 서광이 비전이, 빛이 예. 쏠리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또 다른 부산 뭐 노인과 바다라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예, 걱정이 예, 많은데 예. 완전히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일보가 KSOI에 의뢰해서 지난 7일에서 8일 부산 지역 1,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재수 후보를 넣었을 때 지지율이 20.3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넣었을 때 15.9 차이가 꽤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죠. 거기다 연말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재수 장관에 따르면 1월 1일 해양수산부의 출범식이 출범식이 1월 부산 1일 부산에서 있다. 열린다. 예. 그래서 절더러 와서 생중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해수부의 개관식을 하는데 와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상당한 자신감을 예.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파생될 부산의 변화라는 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또 손현보 목사도 구속됐기 때문에 부산에 좀 받쳐줄 그 구구의 힘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부산 지역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늘 뭔가 이번엔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깔딱고개를 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의 선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PK를 지난 총선에서 빌어보더라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주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선거가 막상 쉽지 않았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그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선거를 해서 이 내란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차원의 어떤 결과를 좀 가지고 올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모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선거는 사실은
오늘까지는 이겨도 내일 질 수도 있는 게 아이, 선거이기 그럼요. 네. 때문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어서 끝까지 이제 긴장을 놓칠 수는 없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내란하고 이제 결별해야 됩니다. 선거가 오고 있잖아요. 그 중도 보수를 소구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윤어게인하고 동대구역 가가지고 으쌰으쌰 한들 시민들이 지금 정말 민생이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일상 서민들은 진짜 다 대구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가보니까 그 동성로에 그 저기 뭐지 임대 엄청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 공실이 많다는 예,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빈, 네. 빈 사무실이 요새 너무 많은 그런데 거예요. 진짜 상가가. 지방은 특히 공동화가 말도 심합니다. 못해요. 예. 근데 저 같으면 민생 경제로 가겠어요. 장도혁 대표 초반에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가가지고 윤어게인 하고 있으면 이게 먹힐까? 참 저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전략 전술적으로 잘 네. 엄밀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을 고쳐먹은 것처럼 비추다가 또 당세가 또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다시 원복이 되는 분위기인 건데 네. 고심이 계속 될 겁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그냥 일개 국회의원일 때랑 당대표 지도부의 그런 쉽게 최고점일 때랑은 전혀 판단이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아까 이제 장윤 선배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부산 경납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주장을 국민의힘이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네. 결국은 이제 그 장외에서 오히려 뼈저리게 느끼면서 좀 이렇게 그 변한 환경들에 대해 이해를 하다 보면은 한 클릭씩 이동하는 이동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선거를 앞두고는 네. 절대로 지금 같은 환경에서 치르게 되면은 그 필패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이제 그 좌표적인 클릭 이동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조희대 사퇴해야 사법부 자정이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다만 탄핵은 아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몇몇 국회의원들은 조희대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미 늦었다. 특히 이제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설득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때 했어야 됐는데 너무 늦은 감이 네.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조희대 탄핵으로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까?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전망해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그 우선 조국 혁신당이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불이 어떻게 붙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조희대 한덕수의 모종의 만남이 정말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청문회와 그리고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과정으로 간다면 사실 뭐 그거는 멈추기 힘든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도 조국 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탄핵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물러나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기류인 것 같은데 네. 뭐 버티겠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라는 거는 기술적인 요인이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그 자꾸 민주당이 이제 고조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또 한 짝에 보이지 않은 패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의혹 제기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되었던 것이고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증빙 자료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준비와 함께 아마도 이제 조희대 사퇴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 탄핵이라는 문제는 또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김은지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물적 조사, 예를 들면 의혹에 대한 물적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명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수처의 조사가 아쉽다고 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주면 사실 정치권이 할 일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수사기관의 방기 속에서 정치권이 조사까지 수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판정을 내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혹이 네. 사실이 아니라고 조희대가 졸속심리를 한 게 아니다. 네. 판정을 내려주면 될 문제고 예를 들면은 그런 만남이 있었다 없었다 내려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 너무 과도한 직무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가 탄핵이라는 게 윤석열은 너무 명백한 사유가 됐기 때문에 탄핵됐지만은 앞서 있었던 다양한 그 주체들이 탄핵이 됐지만 네. 기각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분들 탄핵이 됐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됐던 것은 논증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결국은 특검이든 공수처든 수사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모두 123개 12.3인가? 어쨌든 그렇네요. 네,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호 과제가
개헌인데요. 내년 지방선거 또는 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 될 가능성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네. 내년 지방선거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 등 권력구조 개편, 4년 연임제 뭐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헌에서 꼭 포함되어야 할 이슈는 이거다. 어떤 거 있으세요? 개헌과 관련돼서요. 네. 뭐 사실 개헌 논의가 워낙 했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선 맞아요. 뭐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것만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좀 떠나서 우선은 뭐 칼을 들었으면 뭔가 매조짓는 느낌으로 돼야지 뭔가 반드시 돼야 되기보다는 우선은 좀 이번엔 진행이 좀 되자 이 정도 네.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1순위인 거고 그 국민들의 열망이라는 게 87년 체제에 대해서 가장 이제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그 외에 5년 단임제로 이제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연속성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4년 중임제로 가든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든 혹은 이제 감사원의 기능을 조정을 하든 지금 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도 검사의 신분 등등을 두고도 이제 네. 헌법적인 조항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시효가 끝났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제도의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제도 설계와 권력 구조 개편을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된다. 그것은 그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제도 설계를 사법제도의 설계 그리고 예를 들면 권력 구조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의견을 구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폐지를 네. 해야 될 것 같다. 솔직히 왜 들어가 있는지가 네. 좀 자꾸 자기들이 무슨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헌법기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나오도록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하튼 본격적인 개헌 논의 과정에서 또 국민의힘이 또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벌써부터 또 걱정이 된다. 근데 진짜 될까? 와, 약간 이런 생각은 드네요. 항상 늘 뭔가 된다고 하는데 네. 안 됐던 게 있어서 예.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제가 고민을 못했던 예.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어쨌든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정말 뜨겁게 두 분께서 네.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동접이 19,600명까지 19,600명까지 갔어요. 올라갔다. 아, 너무 400명이 아쉬웠다. 갑자기 기자님이 구규영 기자님 막 이렇게 오, 감사합니다. 아, 4시에도 오셔야 된다. 네, 4시에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5시에 김은지 기자의 뉴스인도 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